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이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거래가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좀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4만 5,085건으로 이 중 월세 가격이 무려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거래량은 전체 거래 비중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또 조사가 됐습니다. 월세화 현상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큰 이슈이고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저희가 또 특별하게 이 시간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요 개발 호재 분석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저희가 찬찬히 또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또 주제까지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주제는 부동산 시장의 핵폭탄급의 개발 호재, 바로 GTX와 관련된 내용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GTX는 A, B, C, D 노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 C 노선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C 노선 신설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들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도봉구 창동역, 동대문구 청량리역, 강남구 삼성역, 그리고 서초구 양재역을 중심으로 정보들 전해드릴 겁니다. 이 네 지역 중에서 두 지역을 저희가 꼽아서 설명도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예고를 좀 해드린 만큼 이 시간 지금 또 기대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 이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략,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틀, 어제 엊그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죠. 네, 모쪼록 뭐 침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많이 화창한 날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또 비가 또 추가적으로 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도 또 제2의 또 장마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시즌에 또 사실 어디 나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집에서 많이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에 또 저희 또 팍스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GTX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5년에서 10년 정도 후라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 GTX A 노선부터 해서 지금 현재 예타 통과가 진행이 돼 있는 B 노선과 C 노선을 이용하게 되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안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GTX A 노선부터 B 노선, C 노선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부분들, 물론 인적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그런 개발에 대한 계획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에서 길이 나는 곳에 돈이 몰린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비단 도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철도망도 마찬가지고 도로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GTX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GTX C 노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GTX C 노선이 완성이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 두 곳을 선정해 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GTX 얘기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2017년도, 16년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GTX 얘기가 계속해서 급부상했었습니다. 물론 한 8년 전 정도부터, 9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GTX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국가 국책 사업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철도망 구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 또는 서울권 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이 나왔었는데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반대 또는 여타 다른 이런 여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정지가 되고 다시 풀리기도 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죠.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다시 조정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5년도에서 2028년도까지는 GTX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GTX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눈으로 여태까지 보지도 않았던 그런 철도망입니다. 상당히 기간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이런 거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긴 그런 철도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GTX를 만든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시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타가 통과된 노선이 있죠.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 노선, B 노선, C 노선입니다. 아직은 뭐 D 노선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EF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예타가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된 노선은 요 세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2017년도, 2018년도 때는 이 A 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착공 소식 그리고 그 지역들 또는 여기 생기는 곳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폭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왔고요. 그리고 차례로 뭐 C 노선과 그리고 B 노선이 예타가 통과가 되면서 이 지역들의 또 관통하는 역들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GTX를 성공을 시켜야만 하는 이유, 또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성공을 하기 위해 또는 서울 내부로 중심부로 몰려있는 인구들을 조금은 서울 외곽 쪽으로 방향성을 조금 내보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철도망 구축이 또 빠른 철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2기, 3기 신도시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중에서도 C노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주의 있게 보실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C노선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예정이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시기가 2028년도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면 이 GTX C노선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구간 같은 경우에 양주 덕정에서부터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이고요. 상당히 깁니다. 구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90km를 넘는 그런 구간인데 신기하게도 양주 덕정에서부터 서울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역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하고 수원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도 23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그런 광역철도망이 구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얘기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곳이 이제 왕십리라든지 인덕원역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컨소시엄도 충분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라도 한 대략적으로 양주 덕정에서부터 아래로 왕십리를 거쳐 창동을 거쳐서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까지 더해진다면 대략적으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역이 구성이 될 수 있다. 직선 거리를 내려가는 그런 노선인 만큼 상당히 빠른 속도,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도시철도에 비해서 거의 대략 한 3배 정도 가량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부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지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GTX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의 깊게 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이 GTX C노선 안에 무려 11개 이상의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점들이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자면 이제 양주 덕정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창동역을 내려온다면 1호선과 4호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운대 6호선이 있고요.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GTX B노선과도 환승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동북부 라인들에서 사실
굉장히 큰 교통의 허브로 지금 계속해서 지속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교통의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TX 비노선이라든지 뭐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역을 거치게 된다면 GTX A 노선과 또 환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뭐 9호선이라든지 2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정거장 다음에 양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호선 라인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양재역에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GTX 신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과천청사 그리고 금정역을 거쳐서 수원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인데 금정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산선, 수인분당선 이런 것들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려 11개 이상의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망들을 다 이 한 노선 안에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TX 신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2023년도 무려 내년부터 2028년도라고 하는 시간, 무려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뜨겁게 이 GTX 신호선의 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들을 제가 추려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4군데를 추려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창동역, 동북부 라인 중에서는 7광역 중심지 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중요 3도심의 접근성이 대폭으로 향상이 되는 곳입니다. 창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일자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통망들의 확충, 거기에다가 KTX역까지도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굉장히 또 파격적으로 좋아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량리역, 지금 지역적인 이런 이미지 개선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청량리역 지역 쪽으로 주변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던 이런 건축물들이나 주택들이 상당히 이제 아파트로 다시 탈바꿈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삶의 질도 상당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통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GTX B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면서 C노선까지도 같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량리역은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삼성역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역 서울 내 초대형 개발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면 일자리,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과 여러 가지의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개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부동산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 1번지, 바로 강남구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동은 명실상부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재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양재역 과거 한 1,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서 몇 안 되는, 또는 강남과 서초 두 개를 통틀어서도 GTX역을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강남을 관통하고 거기에다가 용산까지 진행이 된다면 서울, 특히나 서울 수도권 안에서 용산과 강남을, 그리고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판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선 자체가 신분당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초구 내에서 유일한 두 개의 황금 노선 광역철도를 보유하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GTX-C 노선과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먼저 좀 짚어드렸습니다. A, B, C, D 노선 중에서도 가장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수혜도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다양한 또 노선들이 함께 또 교차가 되다 보니까는 유동인구 또한 굉장히 많고 상업시설이 더더욱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지나는 지역들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지역들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들 좀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제가 첫 번째로 좀 추천드려 볼 만한 그런 지역은 바로 양재동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가 굉장히 또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은 제가 계속해서 재차 강조를 해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양재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남 3구, 특히나 이제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안에서도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좋을 만한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 수요가 지금도 굉장히 고정적인 임차 수요가 많지만 앞으로 또 여러 가지의 직장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이 점차 확장이 되면서 직장군들로 인한 유동인구가 더욱더 대폭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직주 근접성까지도 뛰어나게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임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보실 만한 그런 지역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서초구의 유일한 GTX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A, B, C 노선, 이 세 개의 노선 중에서 사실 이 강남구와 그리고 서초구를 통과하는 노선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사실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을 그리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과 그리고 여기 양재역을 거치게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뭐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서까지도 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강남 거의 대부분 다 강남구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A, B, C 노선 중에선 유일한 정차하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GTX A, B, C 노선이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노선인데 왜 다른 곳도 아니라 양재역에다가 GTX C 노선을 완성하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을 한번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입지는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자, 우리가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생각하실 때 기본적인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되실 텐데 첫 번째는 교통 아니겠습니까? 교통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호선 라인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신분당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서울 수도권 안에서 용산과 그리고 강남과 판교를 이 초대형 업무타운을 하나의 노선으로 관통할 수 있는 건 유일한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분당선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이고요. 앞으로 용산의 개발, 미래의 용산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완성되는 단계에 있었을 때는 이 신분당선의 힘이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커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을 보유하고 있는 역 중에 서초구의 유일한 지역이 바로 이 양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 노선까지도 완성이 된다면 앞으로 삼성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산들, 공원들 많이 있고요. 천변 라인들을 끼고 있는 곳 중에서 이렇게 낮은 이런 평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 좌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이용해서 지방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숲세권과 수세권을 다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인프라 시설들도 두루 잘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조금만 걸어서 양재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강남역 상권들, 그리고 교대라든지 남부터미널 등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R&D 연구단지가 상당히 많이 포괄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업벨트라고 하는 곳 중에서도 특히나 이 연구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굉장히 양질의 직장군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바로 조금만 넘어가서 강남역까지만 넘어가 본다면 사실 강남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걸어가 본다면 이제 테헤란로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벤처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 그리고 그 위쪽 라인으로 9호선 라인이 다니는 그 길이 바로 봉은사로 라인이죠. 자, 이쪽 라인들은 의료 관광 산업벨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산업벨트들이 한 개도 아니라 세 개에 다다르는 그런 산업벨트들을 주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군들이 상당히 우수하기도 하고요. 거기다 양질의 직장, 고소득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 부분들을 충분히 버텨낼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죠. 거기에다가 뭐 정보사부지의 개발도 상당히 또 이 서초구에서는 제4차 산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사부지의 개발 또한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기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리는 이 삼성동 개발 있죠? 요거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 GTX가 완성이 된다면 이렇게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저평가성으로 인한 나중에 재평가 받았을 때 충분히 고수익성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리고 주변에 제가 유독 이 양재동 중에서도 이 카페 거리 쪽 라인들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거리 하는 것들 다들 유명해지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변 쪽 라인들 주변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거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하고요. 양재동은 그 중에서도 이 카페 거리가 상당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맛집도 많이 있고요. 많은 젊은 층 분들도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일자리군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이런 일자리군들, 종사자분들도 상당히 이 카페 거리 쪽 라인들의 임차를 상당히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한 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잘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지역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은 양재동은 교통도 좋지만 주변에 간선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간선도로망과 여러 가지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이동성 그리고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추천드리는 유형은 이런 테라스를 좀 가지고 있는 원룸형이라도 괜찮습니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원룸형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원룸형도 상당히 좋고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한 27제곱 정도 사이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3억 2천에서부터 3억 3천 정도. 전세 안고 일단 이 양재동 지역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이나 2천만 원 정도의 월세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출이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가능해 보신다면 대략 한 1억대 한 4, 5천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앞에서 최초에 말씀드렸던 창동 지역입니다. 창동 같은 경우에는 7광역 중심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창동 상계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 GTX 그리고 GTX를 뿐만 아니라 KTX까지도 보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창동 상계 도시 활성화 지역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K-팝 문화 아레나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복합 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대형 유통센터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R&D 그리고 일자리가 대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개발들이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창동역 반경 5분 거리 이내 쪽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역 자체가 1호선과 4호선과 7호선을 가깝게 두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GTX가 생긴다면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KTX가 생긴다면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곳 중에 하나죠. 창동 지역 주변으로는 이렇게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상당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상승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재들로 상당히 많이 들썩이고 있는 곳 또한 창동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7광역 중심지 중에서 동북권 중에서는 창동역을 우리가 가장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 자, 이 지역은 제가 3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녀들 데리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옆에 노원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학원가들 그리고 학군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3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용 면적은 37에서 45제곱 정도 사이, 시세는 2룸이 아니라 3룸에도 불구하고 4억 1천에서 4억 4천 정도 이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신다면 4천 정도에서 5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월세 시에는 대략적으로 5천에 110에서 1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1억 8, 9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이 지역의 월세 수익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사님과 함께 GTX-C 노선이 지나가는 길목 중에서 가장 또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 투자처들 정보 좀 전해드렸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정보만 있으면 좀 아쉬우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오늘부터 우리 김대진 이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시크릿 정보까지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정보까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요즘에 사실 전세,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이 깡통 전세다 뭐다 상당히 또 위험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세를 들어갔더니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2020년도 8월 2일부터 시행됐었던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분들이 이제 8월 달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슬슬 나오는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찾으시거나 또는 좀 넓은데 서울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목동이나 여의도, 마포, 마곡, 영등포 요 라인 생활권 반경 중에서 조금은 넓은 한 30평대 아파트인데 좀 새 집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역들의 한 20분대 이내에서 생활 반경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혹시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서울 서부 쪽에 접근성이 좋은 한 109제곱에서 115제곱, 뭐 과거에 한 33평에서부터 35평형이죠. 자, 요런 새 아파트가 전세 4억 원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오셔서 이런 궁금증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세미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분석,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크릿 정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는 내용들이니까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거평타운 407호에서 진행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좀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오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 나눈 전화번호 있죠. 02-2638-3994번으로 저희가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선착순 우선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번 오셔서 좋은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다 전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가장 높은 지역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으로 저희 떠나볼 거고요. 첫 번째로 갈 곳은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구에서 정보 전해드릴게요. 특히나 1, 2인 가구 임차 수요가 많고 호재 중심지로 불리고 있는 곳이죠.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성북구 장이 뉴타운 13구역으로도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다양한 호재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지역부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유동인구 참 많은 곳 논현동으로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투룸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 이용 가능한 역세권 위치고요. 시세는 5억 7천만 원에서 5억 7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핫한 곳입니다. 논현동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아파트의 시세가 13주 연속 하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은 분양하는 곳입니다. 아파트의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서 지금 현재 입주권, 분양권을 받으려고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과 또 내지는 빌라에 대한 다세대에 대한 부분들 또 새롭게 분양하는 그런 부분들로 겨냥을 하시면
시세차를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이 논현동은 지금 현재 커터블 역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2호선, 7호선, 6호선 여기 하나 더 플러스가 된다면 신분당선까지 개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논현동이 한참 지금 현재 뜨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논현동입니다. 역세권인데 원주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입니다. 우리가 논현동이라고 하면 빌라 단지로 되어 있지만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별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신축이지만 투룸입니다. 이 투룸에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과 내부가 거의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강남의 그 겨냥에 맞는 그런 지금 현재 디자인이 아닌가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6층까지 있거든요. 두 동에 6층까지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약간의 조금 더 이렇게 평형이 큰 그런 그 지금 현재 다세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이 28.84인데 실사용 면적이 49.58이어서 거의 한 15평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그래도 그 좀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강남에 지금 현재 시세가 6억이 넘고 7억이 넘었습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는 7억이 훨씬 넘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분양 다세대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논현동, 강남의 논현동임에도 불구하고 6억이 안 되는 시세가 5억 7천에서 5억 8천으로 형성이 돼서 실투자 금액은 5천에서 9천이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남 지금 현재 논현동에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너무도 많이 알고들 계시죠. 이번에 지금 현재 2호선이라든가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으로 이용해서 주변이 너무도 많은 집가 형성이 올라갔다라는 거. 또 여기에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 작년 대비 올 대비 해서 보면 거의 더블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토지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현재 다세대 신축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지금 하나의 신축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아마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우리가 강남 하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고 또 그 주변에는 지금 병원까지 있어서 지금 그 주변에 대학병원이죠. 큰 대학병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업무지구에 보면 수요가 상당히 넓고 많고 테란로라든가 강남대로를 같이 겨냥해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논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국제 교류 그 복합 지구로 인해서 엄청난 대형의 지금 현재 지금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만 반다라고 해도 엄청난 개발 호재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은 논현동은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대형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곳이 논현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집가 상승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선점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 시내에 어떤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으로 저희 확인해 볼게요. 네. 입지를 본다면 지금 이제 이번에 장마 또 내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강남역 주변이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강남역이 아니고 논현에 지금 현재 언주역에 바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물난리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호선 지금 현재 학동이라든가 언주역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지금 도보로 한 3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호선뿐만이 아니라 7호선 또 내지는 3호선도 같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신분당선 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면 테란로를 같이 겨냥해서 우리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벌써 우리가 논현동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들이 나름대로의 도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바로 곁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우리가 삼성동이라든가 삼성동에 지금 국제 업무 교류 지역으로서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가 있죠. 이걸로만 봐도 지금 현재 앞으로의 호재는 상당히 많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거주할 수 있는 또 내지는 여기에 업무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요는 상당히 많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남 하면 어디든지 가는데 고속도로 진입이 굉장히 좋죠. 방배 아이스라든가 또 내지는 서초 아이스에 바로 인접해 있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뭐 올림픽도로라든가 강변북로도 바로 탈 수 있어서 그야말로 사통팔달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 논현동이라고 보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 거리에 보면 젊은이들의 거리가 맞습니다만 젊은이들의 거리인 것만큼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업무해서 출퇴근하는데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주변이 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면 강남 차병원이 엄청나게 자리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몇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수요는 되고요. 강남은 젊은이들이 많은 것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그랬듯이 전세나 월세나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속터미널에 신세계가 지금 받쳐져 있고요. 또 내지는 코엑스몰이죠. 여기 삼성역에 코엑스몰까지 있고 여기 지금 뭐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강남에 지금 현재 강남역에 또 이제 뭐 많은 업무 타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너무도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를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드렸습니다. 주변에 뭐 병세권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이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분께서도 누려보실 수 있는 점들이 참 많다라는 거 입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곳에 대한 개발 호재를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앞서서도 대형 개발 호재가 지금 또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누려보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금 강남의 삼성역 쪽에는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형성이 돼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6년도에 완전한 이렇게 이게 준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곳의 네 가지를 본다면 주택 업무지구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코엑스라든가 또 내지는 종합운동장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삼성역에 지금 현재 지하타운에서 버스 환승터미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현재 잠실운동 50만 평이 됩니다. 이 50만 평 안에 상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탄천길도 같이 어우러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삼성과 또 코엑스와 잠실 이렇게 국제교류 업무지구가 같이 어우러서 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삼성역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영동대래 환승센터가 들어갑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까지 지금 현재 있는데 지상에는 거의 공원화식으로 돼 있죠. 공원화식으로 돼서 거의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삼성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하 6층까지 되는데 모든 게 지금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전철 2호선이라든가 9호선 또는 앞으로의 GTX A노선, C노선, 강역급행철도라든가 위례신사선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이 맨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버스라든가 택시가 환승하는데도 지금 현재 밑으로 지하에서 들어가서 환승을 하기 때문에 위에는 자동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그런 지금 현재 대구의 지금 현재 코엑스하고 지하 연결이 돼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곳에 지금 현재 한창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지요. 하면 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곳에서 지금 쇼핑 문화가 굉장히 여기가 지금 현재 또 쇼핑몰이 있습니다만 코엑스몰이 있습니다만 더 이렇게 현대 글로스로서 문화 공간이 되고요. 2026년도에 완공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10년 동안에는 엄청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생산 유발이 지금 현재 창조가 될 것이고 거의 이곳에서 근무할 수 상주하는 인구가 거의 아마 2만 4천 명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그러니 지금 송파구나 강남구나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최고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데는 송파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다섯 번째 되는 부분이 강남구입니다만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신논현역에서 또 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 가는 게 개통이 5월 달에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많이 변화가 됐고 또 많은 인구가 또 이쪽으로 몰리게 되니 또 하나 신사동에서 용산까지 가는 게 제2의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거는 확정이 된 거고요.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너무도 주변인 논현동이 변했고 토지값이 올랐다라는 부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9호선입니다. 9호선은 지금 현재 신논현역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신논현역, 학동역 지나서 가고 있는데 보훈병원까지 가고 있는데 더 넘어서 고도까지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분당선과 9호선의 연장으로 인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여기는 지가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저희가 볼 때 투룸입니다. 두 동으로 되어 있고요. 6층 건물입니다. 바깥에도 화이트고 안에도 화이트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강남에서 그야말로 살고 싶어 하는 요즘에는 아파트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옵션이 들어가서 선택의 옵션입니다만 요즘에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완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도 고급스럽게 짓고 있는 거거든요. 에어컨 2대, 모든 게 다 세탁기, 냉장고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세가 6억이 안 된다라는 거를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5억 7천에서 5억 8천이면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5억 4억 9천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8천에서 9천만 원이면 충분하게 이 건물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두 동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힘까지도 여러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쪽도 갈게요. 이번에는 장이 13구역에 대한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고요. 이곳은 6호선 돌고지역과 인접해 있네요. 실제 투자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정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곳에서 그 정보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250만 호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사실 어저께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연기가 돼서 16일 날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장이동,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13구역에 들어있는 거 재개발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13구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곳에 지금 현재 6호선 들고지역에서 있고요. 13구역 내에 들어있는데 이 13구역은 9만 6천 평에 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대단지입니다. 우리가 5만 평에 대한 부분도 3천 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9만 평이 되기 때문에 5만 5천 평, 5천 세대가 넘는 그런 지금 아주 대단지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세대입니다. 여기가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또 내지는 조합이 1차, 2차가 되어 있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이 29.9에 대지 면적이 거의 7.1평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도 나름대로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면에서 성북구 장이동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돌아가는 이 다세대가 4억이 안 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지켜볼 만한데 3억 6천에서 3억 9천까지입니다. 이거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 클릴 뿐이고요. 투자 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에서 1억 5천까지의 투자 금액을 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이 투자 포인트를 넘어가면 13구역 내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개 구역 내에서 13구역이라고 하면 제일 큰 구역이고 이게 지금 현재 재개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마만큼 장이 뉴타운에 대한 부분은 입주한 것도 있고 관리 처분 난 것도 있고 지금 펜스를 치고 공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조합 설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11구역과 13구역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56만 평에 달하는 이 장이 뉴타운이 하나가 된다면 너무도 큰 서울시에서 제일 큰 뉴타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는 지금 현재 역세권, 숲세권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부분은 앞으로의 동북선이 들어가면 역세권이 될 것이고 현재는 숲세권이 북의 숲이라는 그런 부분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옆집, 동상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학세권은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북 쪽에는 거의 대학교가 15개의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세권에 이곳에 지금 현재 수요는 그걸로 인해서도 업무나 학세권으로도 너무도 많은 수요가 있고요.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장인우타운의 재개발 또 내지는 GTX의 C 노선이 강운대 역세권으로 해서 개발이 가고 강운대역은 GTX로 감으로 인해서 거의 이것도 지금 현재 지구 단위가 돼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
강운대역과 강운대와 장이 뉴타운에 대한 부분은 하나로 엮어서 무슨 신도시급으로 되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별로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탄력을 좀 더 받은 곳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너무 고점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힘든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나중에 시세 차익 크게 또 누려보실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사업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곳이 13구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점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3구역의 매력을 잊지 않아서 좀 더 자세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또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성북구 장이동입니다. 이 성북구 장이동은 지금 현재 인구가 거의 한 45만 인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나름대로의 인구가 그만큼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장이 뉴타운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성북구에 큰 차지를 하고 있고 6호선입니다. 6호선의 상월역이나 들권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숲세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내지는 학세권이라고 그랬듯이 이곳에는 지금 현재 동덕여대가 바로 곁에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고려대학이 있고 또 내지는 경희대학이 있고 외국어대학이 있고 또 서울대학이 우리가 성북구 쪽으로 나가면 서울대학이 있고 거기에 또 홍익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통팔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전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바로 앞에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가 있어서 하나를 타고 시내 접근하는데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종로라든가 을지로라든가 태계로 충분하게 갈 수 있고 또 내지는 여기에서 종각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광화문까지 가는데도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숲에 대한 부분도 북서울 꾸베숲이라든가 오동 공원이라든가 산까지 있어서 숲세권까지 같이 어우러서 갈 수 있고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강남까지도 지금 현재는 내부순환도 타고 북부 간선도를 타고 넘어갑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동부 간선도를 타고 가면 이거는 광남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장이 뉴타운에 대한 부분은 56만 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입주를 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펜스 치고 지금 여기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는 지금 현재 8구역, 9구역에 되는 건 공공재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놓고 봤었을 때 13구역이 제일 큽니다. 여기 지금 현재 7구역이라든가 3구역이라든가 5구역에 대한 부분이 놓고 보면 4분의 1 정도뿐이 면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제는 여기 9만 6천 평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가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간다라고 해도 2만 평이 넘습니다. 2만 평이 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눠서 가도 이쪽과 같은 사이즈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강원 뉴타운에 제가 지금 강운대역의 역세권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강운대역에 물류시설이 들어갑니다. 이곳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가 돼서 들어가는데 여기 그 현대동양세멘트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용적률이 지금 현재 폐지가 됐죠. 35층까지 가는 게 해서 여기는 48층까지 그런 부분들 48층까지 가는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게끔 지구 단위가 돼서 여기가 착공해서 GTX가 C노선이 가지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강운대역과 또 옆에 보면 공원과 강운대 대학거가 또 내지는 장이 뉴타운이 있으면 하나의 신도시급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강운대역으로 인해서 여기가 자족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GTX C노선은 지금 현재 강운대역을 간다라고 그랬죠.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장이 뉴타운입니다. 또 하나는 동북선인데 동북선이 지금 현재 항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왕십리에서부터 상계까지 가는데 월계 지금 현재 롯데캐슬을 움직인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서 역세권이 되면 4분 정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에 충분하게 이것도 지금 현재 역세권이 될 수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간선도로 또 내지는 이렇게 수번경원으로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상에는 자동차 도로가 아닌 이렇게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하에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들어가서 강남까지는 20분이면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 해서 가격을 놓고 보면 다세대인데 지금 현재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투룸입니다. 옵션이 다 갖춰져 있고 3억 6천에서 3억 9천이면 여기에 전세 금액이 2억 4천이거든요. 2억 4천 된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는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늘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